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미국 주식이고요. 다들 아시는 주식이죠. 네. 자, 일단 기업 관련된 뉴스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한 차트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의 기회가 있을지. 일단 지금 보이시는 내용은 최근 뉴스예요. 최근 뉴스고 이제 나머지는 뭐 다 컨텐츠 관련된 뉴스들. 그 다음에 이제 최신에 이제 제 눈에 띄었던 기사가 이거거든요. 디즈니가 주거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출시했다. 라는 뉴스가 2월 16일자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일단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리조트 느낌이 좀 나거든요. 리조트, 빌라 이런 느낌이 있고 좀 느낌 자체가 굉장히 몽환적인, 그러니까 디즈니스러운 그런 느낌의 리조트, 주거 환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내용이 연령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디즈니의 그 숙박 시설들은 이제 호텔들, 이제 그 놀이동산 옆에, 디즈니 월드 옆에 보면 이제 호텔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호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숙박 시설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얘는 제가 봤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연령대가 있는, 그래서 와서 이제 과거에 이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디즈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컨텐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몽환적인 느낌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이제 그런 그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리조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대가 조금 있는, 그리고 도시 외곽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의 리조트인 것 같고,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디즈니가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들, 아이들용이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디즈니 컨텐츠가 아이들만을 위한 컨텐츠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그 과거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이 그리워지는 나이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자체는 제가 볼 때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을 그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컨텐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세대.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돈을 열 생각이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은퇴를 앞둔다든지 뭐 50대 이 정도 되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좀 경제력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써야겠다라는 이제 돈을 쓸 지갑을 열 준비가 된 세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와,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와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인구 구조가 좀 바뀌니까,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좀 거기에 맞춰서 타겟팅 돼서 얘네들이 계속 발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서 요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었고, 일단 그 디즈니 관련돼서는 저는 사실 코로나 오면서 굉장히 피해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컨텐츠 회사를 되게 좋아해요. 컨텐츠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로 좀 피해를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얘가 굉장히 그 변화를 굉장히 잘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생각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얘네들이 컨텐츠를 다양화시키는 거. 이것도 변화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피해주라고 생각했었는데, 얘네가 갑자기 디즈니 플러스를 하면서 온라인 서비스,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그 컨텐츠 서비스를 하겠다.
이걸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영화 위주, 그 영화관 위주의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위주로 가져가겠다. 라는 어떤 방향 전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컨텐츠가 좀 다양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생각보다 민첩하게,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지만 굉장히 민첩하게 변화해가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한테 위기였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높이 살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얘네들 컨텐츠가 원체 많잖아요. 원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쌓여있는 컨텐츠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게 얘네가 앞으로 나아갈 게 뭘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뭘까?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까? 그러면 얘네가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게, 지금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두가 사실 메타버스예요. 제가 다른 주식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메타 플랫폼스 할 때, 페이스북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방향은 그게 맞아요. 방향은 그게 맞는데 이제 아직 시작 단계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딱 보면서 생각해, 아, 얘가 메타버스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자체가 가상현실이에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얘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이 뉴스가, 최근 뉴스가 하나 보이더라고. 메타버스 담당 임원을 임명했다. 일단 여기에다가 힘을 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 누가 됐는지 봤더니 밑에 보시면 화이트 부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하던 게 소비자 경과 플랫폼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소비자 경험, 그러니까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면 얘네가 좋아할지, 소비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부사장이 차세대 스토리텔링을 담당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3차원 가상 플랫폼 메타버스 전략을 이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디즈니가 메타버스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래? 디즈니가 메타버스를 한다?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원체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래서 걔네 컨텐츠 자체가 가상현실이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 지금은 우리가 밖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게 메타버스가 끝이 나는 거다. 그게 결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메타 플랫폼스 분석한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4차 산업의 핵심은 뭐다? 저는 결론은 컨텐츠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4차 산업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뭘 하겠냐? 컨텐츠를 즐기겠죠. 오락이든, 게임이든, 영화든, 뭔가를 즐기겠죠. 근데 그게 이제 미래에는 뭐가 된다? 메타버스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저도 이제 시작하는 메타버스이긴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얼마나 오래 걸릴 건가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얼마나 오래 걸릴 건가? 지금이 아니면 언젠가. 예. 근데 메타버스는 아무리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도 금방금방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뭐 검색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책이 있었어요. 이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건지 모르겠는데, 도메인이 적혀 있는 책이 있어서 전화번호처럼 이렇게 넘겨가지고 홈페이지 이름을 찾고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이제 검색 엔진이 나온 거예요.
네이버가 이제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온 거죠. 예. 네이버나 다음이 그랬던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메타버스도 역시 당장에 바로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디즈니가 이렇게 메타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미래의 먹거리는 얘네들도 역시 메타버스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메타 플랫폼처럼 시작은 게임 쪽으로 가지 않을까. 디즈니가 게임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메타버스의 시작은 게임으로 사용자들을 이렇게 놀게 만들어야 돼요. 뭐가 됐든. 예. 그래서 게임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예. 그래서 게임을 하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예. 자, 월트 디즈니요. 차트 분석인데요. 일단 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오랫동안 많았던 사람이고 사고 싶었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언제 살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제가 샀거든요. 네, 아니다. 지난달에 샀군요. 지난달에 이제 매수가 들어갔어요. 얼마에 들어갔냐면 100, 138인가 137인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137에 들어갔는데 여기 분석한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분석한 가격은 130이에요. 132달러인데 비싸게 샀잖아요. 예,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고 싶었던 거죠. 사고 싶어서 좀 비싸도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달에 보니까 132달러까지 하락이 왔었네요. 예,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저점 잡아놓은 1차, 이게 1차 저점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아쉽게도 138달러에 1차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 못 참겠더라고. 사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 있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고점에서 사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 굉장히 많이 물려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물려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얘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괜찮다고. 예, 얘가 제시하는 방향 자체가 틀린 방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괜찮아 보여요. 예, 괜찮아 보이고 제가 생각하는 미래 모습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조금 물리신 분들도 좀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렇게 비쌀 때 190 갈 때 이때 사라고 하신 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거 사고 싶다 그래서 오른다고 사는데 문제는 이 타이밍에 막 미국 주식 사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계속 오른다. 예,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좀 그쵸. 왜냐하면 신호가 정확하게 왔잖아요. 뭐라고 왔냐면 야 이제 금리 동결 0에서 제로에서 뭐 하겠다. 이제 금리 상승하겠다. 라고 연말부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신호가 왔잖아요, 이미. 신호가 왔잖아요. 그럼 큰 물결이 있는데, 큰 물결에서 나 혼자 거스르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거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거라는 걸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야, 계속 오른다.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라고 하신 분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하락이 오고 있고, 뭐, 저도 일단 1차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이 153달러 정도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야, 올라가고 싶다. 네, 올라가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 박스권 안에서 머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53달러를 넘어서 그 다음 고점인 168.5나 180달러를 가든지 아니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든지 두 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 하실 분은 132달러 정도에서 기회가 온다면 추매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총알을 다 쏘지 마세요. 다 쏘아버리면 더 떨어지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들어갈 총 금액에서
1차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120달러에서 2차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92.7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거의 저점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92.7 정도까지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총알을 나눠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 좋겠고 뭐 더 밑으로 떨어지면 더 사야죠. 예, 뭐, 빚을 져서라도 더 사야죠. 예, 아니, 빚은 지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저는 절대 빚은 안 지는 사람이에요. 빚지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자 다시 돌아가서 1차 매수 132, 2차 매수 120, 3차 매수 92.7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노란색 박스권 132에서 15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또는 153을 넘어가서 고점 2개에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단기로 이익 실현하실 분들은 168.5하고 180 기억하셨다가 나눠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눠서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어디가 고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168에서 좀 팔고 180, 179 정도에서 팔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 분석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이 주식은 현재 가격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다른 애들 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얘가 크게 못 올랐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 이전 가격을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 가격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주면 더 좋겠고, 예, 매수하게. 그래서 일단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도 이제 이 가격대, 제가 적어드린 가격대 가지고 본인만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보시고 신규로 투자하실 분들도 이제 가격들 적어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갈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저는 이 주식이 괜찮다고 봐요. 예. 지금 최근에 올려드리고 있는 유튜브에 제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컨텐츠는 제가 굉장히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살만한 때 왔다, 아니면 굉장히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괜찮은 종목들로만 고민해서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서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 월트 디즈니, 예, 저도 주주거든요. 예, 투자하시는 분들 아주, 제가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해서 좀 걱정되기는 해요. 예, 너무 너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예, 그냥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주관적인 어떤 분석일 수 있으니까, 예, 너무 믿고 하지 마시고 뭐 투자의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